11번 문제입니다. 고층 건축물에서 화재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 조건입니다. 자, 화재 시 일반 엘리베이터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화재에 의한 정전, 연기 유입, 문 개방, 오류 등으로 인해 승강기 내부에 갇히거나 질식한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별 피난용 승강기는 예외입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에도 피난약자, 예를 든다면 노약자라든지 장애인 분들, 이런 분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한 특수 설계가 적용된 승강기입니다. 이 특별 피난용 승강기라는 것은 첫 번째, 내화 구조의 승강로 및 승강실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비상 전원과 연결되어 있어 정전 시에도 작동이 가능해야 하고, 세 번째, 연기 차단 설비와 방화문, 환기 시스템 등이 갖춰져 있어야 하고, 네 번째, 사용자는 일반인이 아닌 소방대원 또는 피난 지원 요원이 주로 운용하게 됩니다. 자, 우리 1번 보니까 모든 화재 상황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틀린 거겠죠. 자, 일반 엘리베이터는 화재 시 사용이 매우 위험하며 대부분 자동으로 지하층 또는 1층으로 회귀 후 정지합니다. 자, 2번을 보면 화재 발생 후 30분 경과 후 사용한다. 시간과는 무관하게 일반 승강기는 화재 시 사용 금지입니다. 자, 4번에 지하층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특정 구역에 국한되지 않는 거죠. 특별 피난용 승강기는 건물 전체의 피난을 고려해 설치합니다. 그래서 조건이라는 것은 3번이 답입니다. 피난용으로 설치된 특별 피난용 승강기만 사용이 가능하다. 12번 문제를 봅니다. 고층 건축물에서 화재 시 스프링클러 설비의 작동 온도는 일반적으로 몇 도인가? 자, 스프링클러 설비는 화재 발생 시 화염으로 인한 열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물을 방사하는 그런 소방 설비입니다. 이 설비는 가멸체가 일정 온도에 도달하면 파열되어 용해되고 물이 분사됩니다. 자, 고층 건축물의 일반 실내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보통 가면 유리벌브이고 색상은 적색입니다. 그리고 작동 온도는 약 68도씨가 되겠습니다. 너무 낮거나 높은 작동 온도는 오작동 또는 지연작동의 위험이 있으므로 환경에 맞는 가멸체 선택이 중요합니다. 13번입니다. 고층 건축물의 옥내 소화전 설비에서 한 개의 방수구에 필요한 방수량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층 건축물의 화재는 연소 확산 속도가 빠르고 화재 진압이 어려운 특성을 가집니다. 이 때문에 소방시설 기준에서도 보다 강력한 성능의 설비가 요구합니다. 자,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기술 기준에서 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 소화전 설비의 한 개 방수구당 방수량은 분당 160리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160리터 범인이 되는 거죠.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또한 두 개의 방수구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므로 총 320리터 범인의 유량이 공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자, 고층 건축물의 제한 구역을 일반적으로 몇 스퀘어미터 이하로 구획하는가? 자, 고층 건축물에서는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가 빠르게 수직 확산되어 인명피해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제어하기 위한 제한 설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제한 구역을 적절히 구획함으로써 연기 확산을 방지하고 피난 통로의 가시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제한 구역은 하나의 공간 또는 구획된 공간으로 일반적으로 그 면적은 1000스퀘어미터 이하로 구획해야 합니다. 자, 이는
제한 설비의 효과적인 작동 범위와 기계적인 제한 장치의 성능 범위를 고려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 1000스퀘어미터가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다음 중 고층 건축물에서 화재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설계 요소가 아닌 것은? 자, 고층 건축물에서 화재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설계 요소는 주로 화재 발생 시 연기와 열의 확산을 제어하고 소방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설비들입니다. 이 설비들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난로 확보와 소방 활동의 용이성을 높이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자, 1번을 보면 내화 구조의 방화구획. 방화구획은 화재가 특정 구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설비입니다. 자, 내화 구조로 구획된 벽과 천장은 화재가 다른 구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지연시켜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화재 확산 억제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 2번 제한 설비. 이 제한 설비는 화재 발생 시 발생하는 연기를 제어하고 피난로와 소방 활동로의 연기 확산을 차단합니다. 화재 시 연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화재 확산 억제의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3번에 자동화재 속보 설비가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초기 알림을 제공하는 설비입니다. 이 설비는 화재를 신속하게 감지하여 경고를 발하는 기능을 담당하지만 화재 확산을 억제하는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즉 화재 확산 억제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자, 4번의 방화 셔터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닫히면서 구획된 공간을 차단하고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화재 확산 억제에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자, 내화 구조의 방화 기획, 제한 설비, 방화 셔터는 화재 확산을 억제하는 설비들입니다. 반면에 자동화재 속보 설비는 화재를 신속하게 감지하고 알리는 역할은 하지만 화재 확산 억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답은 3번 자동화재 속보 설비가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고층 건축물에서 피난 계단을 몇 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가? 자, 고층 건축물은 화재 시 지상층까지 피난이 어렵고 위험하므로 다수의 안전한 피난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건축법과 소방시설 기준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2개 이상의 피난 계단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1000스퀘어미터 이상이며 4층 이상인 건축물 등 하나라도 해당하는 고층 건축물은 2개 이상의 직통 계단, 즉 피난 계단을 설치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따르면 고층 건축물에는 화재나 피난 시 안전한 피난을 보장하기 위해 피난 계단을 최소 2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자, 피난 계단의 역할은 화재 시 안전하게 지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주요 수단입니다. 특히 제한 설비 또는 특별 피난 계단에 연계되어 작동함으로써 연기의 유입을 차단하고 화재 확산을 막는 그런 기능도 합니다. 자, 고층 건축물은 2개 이상의 피난 계단 설치가 필수입니다. 이는 화재 시 다중 피난로 확보, 안전성 향상을 위한 법적 기준.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고층 건축물의 연결 살수 설비는 몇 층마다 설치해야 하는가? 자, 연결 살수 설비는 고층 건축물에서 소방대가 외부에서 물을 공급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설치되는 중요한 설비입니다. 특히 고층에서는 화재층까지 호수를 연결해 살수하기 위해 일정 간격마다 살수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자, 관련 법령에 의해 3층마다 1개 이상 설치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 3층마다입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 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연결 살수 설비는 매 3층마다 하나씩 설치하여야 하며 살수구는
계단실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살수구는 소방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살수 헤드는 옥내 소화전처럼 호스를 연결하여 직접 화재 진압이 가능해야 합니다. 자, 연결 살수 설비의 특징이 있는데 소방대가 직접 소방차에서 물을 송수관을 통해 내부로 공급하고 화재층까지 직접 호스로 연결하여 살수할 수 있는 그런 설비입니다. 스프링클러와 달리 수동 작동해야 합니다. 즉 소방대가 사용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고층 건축물일수록 화재층까지 수송거리가 길어지므로 3층 간격으로 설치해 접근성과 신속성을 보장합니다. 결론입니다. 연결 살수 설비는 3층마다 한 개씩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는 소방대와 화재 진압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준입니다. 18번입니다. 고층 건축물에서 연기 확산 방지를 위한 계단실 압력 차이는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고층 건축물에서 화재 시 연기가 피난 계단이나 부속실로 유입되면 피난에 치명적인 장애가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 설비를 통해 압력차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한 방식 중 하나가 차압 제한 방식이며 이 방식에서는 화재실과 피난 계단실 간에 일정 이상의 압력차를 유지하여 연기의 역류를 방지합니다. 건축물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소방시설의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피난 계단실과 화재실 사이의 최소 압력의 차는 40파스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답은 그래서 40파스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높은 압력은 출입문 개방을 어렵게 하므로 일반적으로 40에서 60파스칼 사이가 유지되도록 설계합니다. 19번입니다. 고층 건축물의 비상방송 설비의 설치 목적은 그랬습니다. 비상방송 설비는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건물 내 사람들이 신속하고 정확한 음성 안내를 제공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목적을 가진 소방시설입니다. 이것의 비상방송 설비의 설치 목적과 역할이라는 것은 화재 발생 시 경보음만으로는 충분한 피난 안내가 어렵죠. 그래서 음성 방송을 통해 구체적인 피난 경로와 행동을 지시하고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수 인원이 있는 고층 건축물에서는 혼란 방지와 효율적 대피 유도가 필수입니다. 비상시에는 자동화재 속보 설비나 수동 스위치에 의해 작동하며 현재 몇 층에서 화재 발생, 계단을 이용해 즉시 대피하십시오와 같은 음성 안내를 제공합니다.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비상방송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 NFSC 107에 따르면 비상방송 설비는 피난층 및 주요 출입구, 복도, 계단실 등에 설치합니다. 그리고 자동화재 탐지 설비 또는 수동 조작에 의해 작동합니다. 경보음 플러스 음성 안내로 화재 사실과 피난 행동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자, 고층 건축물의 비상 방송 설비는 피난 유도를 위한 핵심 설비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 피난 유도가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고층 건축물에서 수직 증축 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소방 기준은 고층 건축물에서 수직으로 증축할 경우 건물의 높이가 증가하면서 화재 발생 시 위험도와 대응의 어려움도 함께 증가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소방 기준은 바로 기존 소방 설비가 새로운 구조에 맞는지를 재확인하고 보강하는 것입니다. 주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소방시설 용량 부족 가능성입니다. 스프링클러 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 등은 증축 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 상부층까지 충분한 방수압과 수량 확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현 설비 및 피난 설비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피난 동선이 길어지고 층수가 높아지면 피난 계단 수나 위치, 재현 설비의 풍량, 압력 차이 등도 변경이 필요합니다. 3번에 세 번째는 소방안전관리 계획을 변경해야겠죠. 수직 증축은 건축 구조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운영 계획과 비상 대응 방안도 수정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법적 기준상 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건물 높이나 연면적이 기준치를 초과하면서 적용받는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상위 규정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자, 고층 건축물의 수직 증축 시 기존 소방 설비가 증축된 구조에 맞게 작동 가능한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보강해야 합니다. 답은 그래서 3번 기존 소방 설비의 재확인 및 보강이 되겠습니다.